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국해방 77돌세 즈음에서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명예리사 최동문이 11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의 탱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시련에 찬 혈전만리를 헤치며 조국의 해방을 하나온 항일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사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용생하는 투사들 속에는 여성혁명가 김학실 동지도 있습니다. 김학실 동지는 조선인민혁명군에서 영감한 요대원, 요장군으로 불려왔습니다. 요송의 몸으로 기관총수로 싸웠는데 얼마나 그 싸움을 잘했는지 그가 전투장에 한 번 나서면 남자들도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맹호와 같이 펄펄 날았다고 합니다. 하기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유격대 요장군 김학실은 시종 두 눈을 부릅뜨고 기관총을 쏘았다고, 왜 한 눈을 감지 않느냐고 전우들이 묻자 그는 왜냐면 그 더러운 상통을 똑바로 버리고 그런다고 대답하였다고. 그가 기관총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나가 넘어졌다고 그에 대해서 회고하셨습니다. 무성 현송전도 때 김학실 동지가 육박전에 참가했습니다. 청창으로 외놈 요손놈이나 단숨에 찔러 눕혔습니다. 전투 청하시 수련님께서 김학실 동지를 조선의 딸 요장군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그에게 이 군반지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수련님께서 이 군반지 주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김학실 동지에게 남편인 강일영 동지가 준 운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강일영 동지가 민생단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좌경분자들은 민생단 혐의자가 준 물건짝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서 김학실 동지에게서 그 운반지를 뺏어냈습니다. 이런 마음속 고충을 안고 사랑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그에게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지켜가라는 의미에서 많은 표창품들 가운데서 바로 이 군반지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을 여성혁명가로 키워주시고 또 사랑까지 지켜주시는 위대한 수련님을 우러르며 끝까지 혁명에 충실할 맹세를 다졌습니다. 정말 그 맹세를 지켜 김학실 동지는 항일의 전구들마다에서 영감히 싸웠으며 1938년 4월 림강 일대에서 진행된 온화한 전투에서 불의의 적들과 맞다들게 되자 수류탄을 터져 자폭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류투사 동지의 투쟁 이야기가 준 용언이 정말 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녔기에 류송의 몸으로 그런 놀라운 영감성도 발휘할 수 있었고 혁명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바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의 일세들이 지녔던 그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혁명 정신을 영원한 사상 정치적 제부로 새겨안고 살며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류리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조국 해방 77돌시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혁명 전적지들을 계속 답사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의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고 후손 만대의 행복한 토전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랑림산 비밀 근거지 와갈봉 미룡을 답사했습니다. 랑림산 비밀 근거지는 1930년도 후반기에 여기 와갈봉 미룡과 소동산 미룡을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1938년 8월과 9월 여기 와갈봉 미룡에 두 차례 오시오 랑림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부대 서조 책임자들과 정치 공작원들의 모임을 조직 지도해 주셨습니다. 모임에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 근거지를 랑림산맥 일대로 확대한 것은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해로 이끌어올 때 대한 우리의 노선을 관철하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랑림산 일대에서는 수많은 혁명 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이 조직돼서 국내 인민들을 조국 강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과 의도에 맞게 전민 항쟁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험한 랑림 산발을 해치시며
정말 저극광복 위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그 만고풍상이 막 눈물겹게 안겨와서 여기 혁명 전적지의 풀 한 퍽이 나무 한 그루도 무심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황희남도의 일꾼들은 장산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황희남도 용련군 장산 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장산혁명 전적지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 공작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 해방을 위한 전민 항쟁 노선을 높이 받들고 1940년대 전반기에 진출해서 국내 정치 활동을 벌린 것입니다. 혁명 전적지의 구호 문헌들과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 백졸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사력으로 반일하자, 사력으로 조공복하자. 우리 민 자체의 힘으로 서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뤄가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견결한 투쟁 정신이 이 고나무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자기의 청춘과 희망을 다 바쳐 길어서 찾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 앞에 맡겨진 임무이고 본분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맡은 일을 더욱 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인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할 불같은 요리 안고 송중앙기관 제1요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며 매일 공정계획을 두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능공 보장 문제, 그다음에 설비 보장 문제, 자재 보장 문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앞질러 가면서 타산해서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이 하우만 건설, 그다음에 지대 성토, 지대 정리 이걸 동시에 내밀어서 건설 전반 사업을 내밀려 나니까 이 모든 공사 실적에서 다른 단위보다 앞선 단위로 될 수 있었습니다. 시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시공참모들이 직접 실제 동작을 하면서 보여주기 사업을 지난데 기초해서 그다음에 모든 단위들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성이자 곧 질 보장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품 생산을 올해 경제과업들 중 급선무로 제기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 계속 분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의욕을 높이고 질 높이는 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준비실과 공정공사원들이 현장마다 다니면서 기술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기술 준비된 대로 생산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자체 기술 역량을 발동시켜서 현재 자동 수노와 날림 공정을 새로 보충하였습니다. 어떠한 창작을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한해서 다 자기들이 입는 심정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의 육아정책 관철에서도 청년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몫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남포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염소 기르기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안구역 다미리 지역의 척지에 청년 염소 목장을 자체 힘으로 건설하고 염소 기르기를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구성을 놓고 보면 대부분 다 탄원생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험도 좋고 실무력도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방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거 하나하나 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목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한다면 방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염소 우리와 놀이장 이런 데를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꼭꼭 이렇게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경험도 좋고 그리고 실무능도 낮지만 앞으로 이렇게 경험 교환 그리고 따라 배우기 운동을 비롯한 이런 대중 운동을 활발히 벌여가지고 더 많은 염소를 기를 생각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라손시 시내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에서도 양과 염소를 비롯한 풀 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풀판 조성과
수위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폐사율이 높고 중체율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마철이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철저한 수위 방역 대책을 세워 높은 온도와 습도에 의한 병 발생률을 줄이고 치료 사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방목지에서의 방목 시간을 늘리고 돋먹이 주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여 중체율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에 들어와 중국의 9개 성 자치구에서 1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해남성에서는 그 수가 2,000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남성 사마시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시에서는 7일부터 전주민 핵산 검사가 시작됐으며 격리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신강과 내몽골, 광동 등 여러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서 사회적인 전파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에 최근 중국 티베트 자치구 라사시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인 BA.2.76에 감염된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8일 라사시 위생건강위원회는 BA.2.76이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하면서 이 비루스의 전파 속도가 빠르며 집단 감염의 특징을 띠고 있어 전파 위험성이 일정하게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9,285만여 명, 사망자는 644만 7,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최근 열파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가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 기상국이 밝힌 데 의하면 일부 지역들에서 낮 기온이 40도씨까지 오르는 극심한 열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강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여 개의 도시에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이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대 도시가 며칠째 내린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우로 큰 물이 발생하고 2,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의 여러 건축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실내 수직 농장을 이용한 남새 생산이 적극 장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수직 농장은 토양과 비료, 살충제를 줄이는 녹색 농업 분야의 한 형태로서 오늘날 환경을 보호하는 데서 매우 효과적인 농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실내 수직 농장의 재배 면적은 5,600평방미터에 달하며 수경 재배의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남새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농장에서는 돌섬 속에 작물을 심어 자리우고 있으며 재배에 이용되는 용량액의 90%를 재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 날씨 특징을 보겠습니다. 최고 날씨 특징을 보면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7일부터 9일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9일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해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수량을 보면은 7일부터 9일까지 평안남도를 비롯한 소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에서 평균 1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는데 곽산, 중주, 영변, 철산과 같은 평안북도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3일 동안에 해당 지역의 8월 평균 강수량을 초과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강수량이 101mm이고 현재까지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이 101.2mm라고 볼 때 해마다 이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7일부터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무더위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9일부터는 전국 평균 최저 기온도 20도 이하로 낮아져서 새벽과 아침에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지역이 저기압골의 용량을 받으면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약한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북부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주로 고기압의 용량을 받아서 개인 날씨였습니다.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균과 어제보다 2도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 남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회창, 신평을 비롯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